지난달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한 소녀의 연설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신 한글 그것은 우리에게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부족이었습니다. 인구는 계속 줄고 있었고 문자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의 소중한 전통 지식은 책으로 쓰여질 수 없었기에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모든 지식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역사를 간직해 나가기에 한계가 있었죠.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이 이어졌고 연설을 한 소녀의 이름은 산사르였습니다. 몽골 서부 알타이 산맥의 소수 유목민 출신으로 올해 몽골 최고 의과대학에 합격한 주인공입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마을이 몽골 정부가 주목하는 문맹 퇴치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98%에 달하던 문맹률이 5년 만에 30%대로 급감했고 마을의 전통 의술은 세계 의료계가 주목하는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그 중심에는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알타이 산맥에 위치한 마을에 사는 산사르입니다. 올해 19살이 되었고 우리 마을 역사상 최초로 몽골 국립대학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5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민족은 몽골 서부 알타이 산맥 근처에 있는 소수 유목 민족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드넓은 초원에서 말과 함께 뛰어놀며 자랐어요. 자연과 더불어 살았지만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 집엔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98%가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죠. 특히 여성들의 삶은 더욱 힘들었어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아주 고된 삶을 살았었어요.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했기에 가끔씩 물건을 사러 시장에 나갈 때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기도 일쑤였죠. 하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우리의 소중한 전통 지식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인구는 계속 줄고 있었고 문자가 없었기에 책으로 지식을 전수할 수가 없어 기억력에만 의지해야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실력 있는 전통 의사셨어요.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자연에서 해답을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할머니는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수백 가지 약초의 효능을 알고 계시고 동물들의 병도 고칠 수 있었죠. 이 나무의 껍질은 배탈에는 특효란다. 하지만 잘못 쓰면 위험하지 용량과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야 해.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는 거란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에게 지식을 전수받으며 자라왔어요. 약초뿐만 아니라 날씨를 예측하는 우리만의 지식도 있었어요. 특정 새가 나타나는 시기, 바람의 방향, 구름의 모양까지 조상님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지혜였어요. 일기예보가 없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에게 날씨 예측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어떤 지식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어른들의 지식을 전해주고 싶은데 말로만 전하다 보니 너무 많은 게 잊혀져 가는구나. 우리의 지혜가 나와 함께 사라질까봐 두렵다. 그래서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를 해보기도 했지만 배우기도 어렵고 잘 학습되지가 않았어요. 몽골어를 써보려고 해도 우리 부족의 언어가 많이 변형이 된 건지 말의 발음과 맞지 않고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도 없었어요. 문법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죠. 저희 아버지는 마을의 족장이셨는데 매일 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이대로 사라지는 부족이 되는 걸까? 우리의 말과 지혜를 지킬 방법은 없는 걸까? 청년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갔어요. 여기선 미래가 없어요. 문자도 없는 부족으로 평생 살 순 없잖아요.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문자 없는 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여자아이들의 교육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학교를 다닐 여건이 되지 않아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살아가요. 저도 언니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집안일이 최우선 과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약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게 약초의 이름과 효능을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했어요. 산사르, 넌 약초를 참 빨리 배우는구나. 너는 할머니를 뛰어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며 칭찬해 주셨죠. 그 말을 들으며 기분은 좋았지만 속으로는 좀 더 현대적인 의술은 배울 수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현재 삶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글을 읽을 수도 없는 우리 마을에서 제가 의사가 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날 오후 마을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의료봉사단이 온다는 거였죠. 한 번씩 해외 의료봉사단이 오면 상비약 같은 것들을 챙겨주고 갔어요. 이미 약초와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의료진들이 와도 큰 영향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운명의 순간은 뜻밖에서 찾아왔어요. 바로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과의 만남이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저희 마을을 방문했어요. 김상훈이라는 봉사단의 대표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와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 할머니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에게 달려갔어요. 할머니께서 의사 선생님께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는 글을 몰라서 도움을 주셔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네요. 무슨 내용인지 여쭤보니 의사 선생님께서 상비약 같은 것들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과 예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려고 하셨는데 저희 부족은 문자가 없다 보니 받아 적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 해도 까먹거나 잘못 기억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한국인 의료진들은 늦게까지 회의를 하셨어요.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에게 김상훈 선생님이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한국에서도 600년 전에는 백성들이 제대로 된 글을 읽지 못했었어요. 한자는 매우 어려웠고 문자를 사용할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그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신 세종대왕님께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문맹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언어도 한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다른 나라의 문자로 우리말을 쓴다고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한국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말의 모든 소리를 하나하나 연구하기 시작했죠. 마을 어르신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언어의 특징을 꼼꼼히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발견이 이어졌어요. 여러분의 언어에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소리가 있어요. 하지만 한글은 이런 소리도 정확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자음과 모음을 가르치시면서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입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에 모두가 감탄했죠. 특히 잊을 수 없는 건 우리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쓰신 날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으셨고 무려 30분이 걸렸지만 마침내 사르나이라는 이름을 한글로 쓰는데 성공하셨어요. 내가 드디어 내 이름을 썼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교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날 저녁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쓴 할머니의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갔어요. 족장인 아버지께서는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한글을 배우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곧바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글을 배운다고 해서 어디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같이 떠도는 유목민족에게 문자가 굳이 필요할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안 됩니다. 젊은 사람들만 배우세요. 다양한 반대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마을의 일부 어르신들은 오히려 문자로 인해 우리 전통이 사라질 거라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아버지와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문자는 필수적이에요. 내가 의사로서의 지식을 손녀에게 아무리 전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문화 등을 책으로 남겨야 정확하게 후세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라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에 공감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갔고 결국 모두의 동의를 얻어 한글 교육이 시작되었어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우리말의 소리를 정확히 기록하는 일이었어요. 선생님들은 매일 밤 마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우리 언어의 특징을 하나하나 기록하셨습니다. 특별했던 건 우리 전통 이야기를 한글로 받아 적기 시작한 거예요. 매일 저녁 할머니들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한글로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글자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열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할머니들은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글자 연습을 하셨어요. 젊은이들은 서로를 가르치며 배움을 이어갔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저녁 수업은 촛불로 해야 했고 교재도 부족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우리 마을에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약초 처방전을 한글로 적으신 거예요. 서툴고 빼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우리에겐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혜가 사라지지 않을 거야. 우리의 말과 문화를 지킬 수 있게 됐어. 그렇게 우리는 한 글자 한 글자씩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닌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변화였어요.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을 글자도 모르는 부족의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10살 소년 바타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는 제 꿈을 글로 쓸 수 있어요. 쓰고 보니 제 꿈이 더 크게 느껴져요. 우리는 매일 밤 모여 서로의 글씨를 봐주고 틀린 것을 고쳐주었어요. 때로는 실수도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게르의 지붕에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수업을 멈추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을 피해서 수업은 계속되었죠. 젊은이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어요.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느라 수업에 늦는 사람들이 많았고 피곤해서 조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교육이 시작된 지 6달이 지난 지금 우리 마을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할머니의 약초 저장고였어요. 약초를 담아둔 병에 약초의 이름을 한글로 써넣었어요. 이제는 병만 봐도 무슨 약초가 들어있는지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저 또한 한글을 배우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할머니에게 전달받는 지식을 글로 정리하면서 공부를 하니 훨씬 이해도 빨라지고 쉽게 외워지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말로만 들을 때는 좀 막연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글로 다시 한번 정리하니 확실히 머리에 새겨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공부도 할 겸해서 지금까지 할머니께 배운 지식을 책으로 써내려 기록해 나갔어요. 사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숫자를 잘못 쓰거나 문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쓰기도 했죠. 그래서 새로운 규칙이 생겼어요. 약초 설명서는 반드시 3사람 이상이 함께 검토하기로 한 거죠. 한 사람이 쓰고 다른 사람이 읽고 또 다른 사람이 확인하는 방식으로요. 날이 갈수록 실수는 줄었고 신뢰는 더 높아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던 전통 의술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도와 한국인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협력해서 전통 의술 도감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위험한 처방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반대로 전통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결국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방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했던 건 이 과정에서 잊혀져 가던 전통 지식이 되살아났다는 점입니다. 기록을 하다 보니 할머니도 기억 속에 묻혀있던 처방들을 하나둘 떠올리셨고, 그것을 우리와 공유해 주셨습니다. 한글 교육은 마을의 의료 상황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이제는 약봉지에 적힌 복용법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의사의 처방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아픈 사람이 생기면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기록을 남깁니다.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약을 썼는지, 효과는 어땠는지. 이런 기록들이 쌓이면서 우리만의 의료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특별했던 건 임산부 다이어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이 매일 자신의 상태를 기록하고 그것을 마을 조산사와 공유하는 거였죠. 이 기록들은 나중에 다른 임산부들에게 소중한 지첨서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선생님들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문자는 생명을 살리고 인류를 보존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또한 역사와 문화를 글로 기록함으로써 그 지식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도구가 되었으니까요. 시작된 지 1년이 되던 날 우리 마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교육부에서 담당자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우리 마을의 문맹률이 1년 만에 60%나 낮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비결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한글을 통한 문맹률 감소의 노력에 매우 놀라워했죠. 그렇게 소외받던 저희 소수민족이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교육부 사람들이 다녀가고 얼마 후 족장인 아버지는 중대한 발표를 하셨어요. 한글과 몽골어를 병행해서 배우자는 것이었어요. 몽골 문자를 배움으로써 몽골 정부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굳이 한글을 잘 배우고 있는데 몽골 문자까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라는 등의 이유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대로 한글과 몽골 문자를 병행해서 배우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의 뿌리는 몽골인이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은 자신의 모국어를 한글로 먼저 배우고 그 다음 몽골 문자를 배우니 훨씬 빠르게 습득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0살 소녀 채책의 이야기가 대표적이에요.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우리말로 하니까 분수 개념이 훨씬 쉽네요. 학교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교실 뒤편 벽에는 아이들이 한글로 쓴 꿈 지도가 걸려 있어요. 매일 아침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한 번씩 읽고 수업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고 어린 나이에도 공부보단 집안일에 몰두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한글을 배우면서 이제는 달라졌어요. 문자를 배우니 학습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 것이에요. 한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이 쓴 일기를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는데 전 그것도 몰랐네요. 이제는 제가 딸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소식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UN 교육문화기구 전문가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 각지에는 우리처럼 문자 없이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이 아주 많아요. 문자가 없기 때문에 지식 전달이 한계가 있고 문명에 대한 기록을 남길 수 없어 그들의 뿌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부족들이 많았어요. 유엔은 저희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한글을 통해 문명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을은 이제 언어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우리를 취재하러 왔어요. 그럴 때면
우리는 자랑스럽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유엔이 만든 한글로 시작하는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세 나라에 전파되었고 곧 한국문화원도 설립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제 주변 마을로 찾아가 한글 교육을 돕고 있어요. 한국인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몇 주 전부터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을 만들고 공연을 준비하고 먼 곳에 계신 한국 선생님들께 초대장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마을에 한글이 들어온 지 정확히 5년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아침부터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어요. 마을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렸어요. 한글과 함께한 5년 우리의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할머니께서 연단에 오르셨을 때였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몰랐던 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연설을 하시는 거예요. 5년 전 우리는 글도 모르는 가난한 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대왕님의 한글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우리의 전통은 이제 영원히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 어린 말은 저를 포함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제 곧 몽골 국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합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할머니께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산사른이가 의사가 된다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우리의 전통 의술을 현대 의학과 접목하겠다는 그 꿈이란다. 할머니가 평생 기도했던 거야. 오늘 행사의 마지막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어준 한글에게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봉사자분들, 우리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가 몽골의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 우리의 위대한 문자 한글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자가 한글보다 우수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의 훌륭한 문자 한글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